적으로 높이가 낮은 흰자, 익은 흰자와 안녕하세요, 도코치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구독자분께서 계란이라는 키워드를 주셔서 어떤 걸 그려볼까 고민을 하다가 이번 주에는 계란 후라이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예! 계란 후라이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요, 그냥 날계란보다는 계란 후라이 형태가 그림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음식점의 메뉴판이라던가 입시하는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란 후라이 소재가 가끔 나오기도 하죠. 그럼 한번 바로 요 계란 후라이 그리는 방법 들어가 볼까요? 네, 계란 후라이 외곽부터 잡아주는데요. 선을 잡다 보니까 색이 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쪽에 노른자와 붙어있는 부분부터 그림자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림자는 사실 어둠이기 때문에 그냥 어둠과 그림자 모두 영역을 설정해 둔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후라이 같은 경우에는 좀 밝은 흰색으로 칠하는 케이스가 있고, 지금 저처럼 조금 탁한 색깔로 칠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의 취향껏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흰자의 액체 부분도 밑색을 깔아줄 건데요. 나중에 노란색을 덧입혀 줄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밑색만 깔아줍니다. 이제 두께를 잡아줄 거예요. 이 두께를 잡아줄 때 단순히 라인뿐만이 아니라 지금 제가 잡아주고 있는 것처럼 기포가 터져서 생기는 구멍 있죠? 그런 부분들도 잡아주시고요. 기포에서 면으로 떨어지는 부분들의 굴곡과 이 그림자 면을 어느 정도 사이즈와 형태로 할지 대략적으로 잡아주는데요. 저는 삼각형 모양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삼각형 흐름으로 잡아줬고요. 기포 끝에서 외곽을 잡고 안쪽으로 풀어주는 식으로 진행을 하면 기포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형태가 명확한 걸 칠할 때는요, 붓의 끝을 이용해서 외곽을 깔끔하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면칠은 약하게 들어가주세요. 액체 부분과 이제 익혀진 부분 사이에 그림자를 넣어줄 건데요. 약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붓으로 살살 풀면서 들어가주세요. 색연필은 어색할 수 있어요. 기포 형태 잡아줬던 부분 한번 풀어주고 있는데, 이 풀어주는 작업을 할 때도 가장 깊은 부분을 먼저 잡고 바깥쪽으로 풀면서 칠을 해주시면 훨씬 더 쉽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기포 형태를 조금씩 잡아줄 건데요. 동그란 원 형태를 칠해준다고 생각하고 붓끝을 이용해서 모양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계란 후라이의 가장 맛있는 부분이죠. 바삭하게 익은 부분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라인을 칠할 때는 전체를 다 일정한 두께로 칠하는 게 아니라 부분 두꺼운 부분과 얇은 부분을 섞어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할 때 한 가지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기포의 형태가 동그란 형태잖아요. 지금 제가 할 때도 동그란 형태를 살짝씩 살려주고 있는데요. 그 명암을 조금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바삭하게 익혀진 부분과 흰자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겠죠. 이 중간 톤은 정말 필수 작업인데요. 지금 왼쪽과 오른쪽 간단하게 비교해 보시면 왼쪽에 중간 톤이 들어간 곳이 훨씬 더 맛있는 색감을 내고 있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음식을 그릴 땐 절대로 맛있어 보여야 돼요. 자, 아까 1차적으로 중간 톤을 넣었고 지금 두 번째 중간 톤을 넣고 있어요. 이 중간 톤의 유무는 사실성과 그리고 맛있어 보이는 이 두 가지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려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전체를 다 넣는 건 좋지 않아요. 굉장히 부자연스럽거든요. 그리고 이제 칠하실 때도 항상 기포 모양 생각하시면서 동그란 작업들을 살려서 칠해 주시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중간 톤은 부분 남겨주세요. 저도 튀어나온 부분들 위주로 중간 톤을 많이 남겨주고 있어요. 자, 액체 부분 한번 톤을 들어가 볼 건데요.
액체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 더 원색에 가깝기 때문에 노란기를 섞어줍니다. 네, 이제 노른자 들어갈 건데요. 노른자 칠하실 때는 너무 밝은 색도, 그렇다고 너무 쨍한 색도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옐로우 오렌지에다가 화이트를 살짝 섞어서 가장 밝은 베이스를 설정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퍼머넌트 오렌지 살짝 이렇게 섞어주시거나 아니면 카드뮴 오렌지 같은 색깔을 살짝 섞어주시면 조금 더 맛있어 보이는 색깔을 낼 수 있어요. 계란 노른자가 반구의 형태이다 보니 반구 톤으로 칠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익은 노른자는 조금 더 살짝 위가 평평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칠하는 과정을 보시면서 명암을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말랐는지 체크하고 있고요. 항상 그림은 외곽을 잡아주면서 해주셔야 돼요. 명암은 정중앙을 피해서 링을 두른다는 느낌으로 칠해주시면 더 맛있습니다. 자, 액체 부분도 그림자를 잡아주면서 깊이감을 한 번 더 넣어줄 건데요. 아무래도 노른자와 붙어있는 부분의 깊이감이 가장 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높이가 낮은 흰자, 익은 흰자와 이제 액체 상태의 흰자 사이를 칠해주는 겁니다. 노란기 조금 더 더해서 더 사실도를 높여줬어요. 지금까지만 해도 꽤 리얼하죠? 자, 이번에는 하이라이트 넣어줄 건데요.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사진을 보셔야 됩니다. 사진 없이는 아무래도 너무 어색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정형화된 형태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팁이 있다면 아무래도 이 후라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형이잖아요. 그래서 하이라이트를 넣을 때도 약간 원형을 따라서 중심에서 시작해서 파동의 형태로 이제 하이라이트를 넣어준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뿐만 아니라 기포 근처에 생기는 하이라이트 넣어주셔야 되는데요. 기포가 터져서 생기는 안쪽 구멍이 있죠. 구멍의 표면에 라인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쪽에 하이라이트도 꼭 넣어주셔야 합니다. 벌써 색연필 안쪽을 들어가고 있는데요. 색연필 하실 때 갈색을 너무 어두운 색으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제가 색연필 정보는 따로 적어둘 거고요. 색연필 쓸 때 가장 중요한 건 시작 부분을 가장 강하게 잡고 풀어질수록 손에 힘을 빼서 필압을 조절해주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고 기포구멍 같은 경우에는 큰 구멍만 있는 게 아니라 작게 뽕뽕뽕 나 있는 구멍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구멍이 많을수록 좀 과한 익힘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건 취향껏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분하게 익었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 칠하는 부분은 기포 옆에 전체적으로 바삭하게 입은 부분을 제가 칠해주고 있어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톤이 많이 어두워져야 되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칠하기보다는 이제 경계 부분, 기포 부분에 이제 경계만 세게 잡고 안쪽은 좀 살살살 연하게 톤만 넣어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시에 액체 부분의 그림자도 넣어주시면 훨씬 더 좋겠죠? 액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액체 안쪽으로 생기는 그림자와 액체 바깥쪽 익은 흰자 부분의 그림자가 색깔이 달라요. 제가 사용한 색은 웜그레이 30입니다. 웜그레이 30이 은은하게 아주 잘 칠해져요. 자, 계란을 보다 맛있게 만들어줄 건데요. 채도가 조금 높은 오렌지기가 토는 애로 칠해주셔야 됩니다. 요것도 제가 색연필 정보는 자막에 적어둘게요. 어두운 부분 위주로 칠해주시고요. 이 노른자가 오렌지빛이 강할수록 많이 익은 노른자가 되기 때문에 반숙을 좋아하시거나 아예 익지 않은 노른자 상태를 좋아하신다면 오렌지를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됩니다. 껍데기에 강하게 탄 부분도 포인트를 줍시다. 자, 우리 음식이 맛있어 보이려면 파슬리 또 뿌려줘야 되거든요. 우리 그림에도 파슬리를 뿌려줄 건데요. 파슬리는 이제 연두색부터 시작해서 올리브 그린과 그리고 브라운 계열의 색깔을 섞어서 점차적으로 어둡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약간 그을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갈색을 섞어줘서 가장 강한 어둠을 넣어줬어요. 왼쪽 친구가 진짜 예쁘게 잘 됐는데 영상이 안 찍혔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로 대신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